돈이 없어도 자녀에게 수억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돈의 크기보다는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관건이더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녀에게 적은 돈으로 큰 돈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자녀에게 최고의 투자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일종의 성공 공식이었죠. 하지만 이 공식이 이제는 좀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세상의 모든 게 효율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효율은 사교육비와 취업시장, 이 둘을 나누는 게 효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 투자한 교육비 대비 이 아이가 얼마나 좋은 회사에 취업하느냐로 효율의 가성비를 따질 수가 있을 거고, 이게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에 투자를 했었죠. 하지만 이런 효율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교육비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애 한 명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데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서울 경기권 기준 고등학생 평균 사교육비도 월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들어가는 5살부터 19살까지 매달 100만 원씩 계산하면 총 1억 6,800만 원이 그냥 평균 교육비 정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학 입학 전까지만 말이에요. 그럼 대학 4년제까지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하면 훨씬 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사교육비가 예전만큼 높아졌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뉴스에만 봐도 그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럼 취업시장은 좋아졌냐? 사교육비가 올라간 만큼 취업시장이 좋아졌다면 여전히 교육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텐데 그거 역시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교육비 경쟁은 치열해졌는데 취업문은 더 좁아졌어요. 대기업들은 공채를 없앴고 경력직만 뽑고 사람을 안 뽑아요. 그리고 이게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게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AI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한 사람당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원래는 두세 사람이 나눠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다 가능하도록 효율이 높아지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1살짜리 아이와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게 지금보다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라고 본다면 당연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년 뒤의 취업 시장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 심지어 취업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너무 과대망상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류 역사에서 취업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지 250년밖에 안 됐어요. 이 산업혁명 당시에 그럼 왜 취업이라는 개념이 생겼느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생산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이라던가 AI라던가 이런 것들이 노동력과 생산력을 빠르게 대체해 가고 있고 이 기술이 점점 진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취업이라는 게 250년 전에 없었던 것처럼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이게 맞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20년 뒤의 취업시장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는 아마 거의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교육비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사교육비는 조금 쓰고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아이에게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증여예요. 잠깐 그 증여에 대해서 정보를 좀 드리면,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건 10년에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10년에 2천만 원이면 1년에 200만 원이니까 한 달에는 16만 원씩 대신 투자를 해줘도 10년 동안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2천만 원을 아이에게 주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놨어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2천만 원짜리 주식이 나중에 2억이 돼도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야겠죠. 첫째 아이가 지금 44개월인데 태어나고 몇 개월 안 지나서 이제 주식 계좌를 만들어줬고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돈이 지금은 4,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역시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줬는데 둘째 나이가 이제 딱 5개월이거든요. 현재 자산이 2,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5개월 만에 30% 정도가 오른 거죠. 한 명은 2022년에 태어났고 한 명은 2025년에 태어났습니다. 3년의 갭이 이 둘의 자산 2,200만 원 차이가 나도록 만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는 더 커지겠죠. 지금 똑같이 둘의 자산이 10배가 된다고 했을 때 한 명은 4억 8천이 되고 한 명은 2억 6천, 엄청난 갭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던 얼마나 큰 돈을 자녀에게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의 문제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튼 제가 자녀에게 증여해준 이 돈이 과연 20년 뒤에는 얼마가 돼 있을까 라고 봤을 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20년 동안 4배만 올랐다 라고 하면은 첫째의 자산은 지금부터 4배니까 대략 2억 정도가 될 것이고 둘째의 자산은
1억 정도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건 20년 뒤에 S&P 500이 몇 배 정도 올랐을 것이다 라는 거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보수적으로 예측하면 딱 그냥 20년 뒤에 4배 정도만 올랐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4배나 올랐다고 합리적이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하실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첫째 자산이 3개월 만에 2배가 넘게 올랐으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20년 뒤에 우리 교육, 취업, 그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보수적으로라도 예측이 가능할까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예측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2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그때 가서 고민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세상의 기술은 계속 효율이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효율이 좋아야 남는 돈, 영업이익이라는 게 생기고 당연히 모든 기업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AI가 만든 영상과 이미지는 못 봐줄 만큼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흐르니까 그럴싸해졌고 오늘 이 시점에 AI 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정말 힘들어요. 조금 신기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이거 AI 아니야? 라고 실제로 촬영된 영상임에도 AI 영상이라고 의심이 들기까지 하는 수준이에요. 이런 기술의 발전은 특정 회사가 그 기술로 효율을 극한까지 올려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기술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다 잘려나간다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원피스 옷 하나를 팔기 위해서 쇼핑몰 개발자 있어야 되고 웹 디자이너 있어야 되고 모델 있어야 되고 사진작가 있어야 되고 포토샵 해주는 사람 있어야 되고 촬영 스튜디오 등이 있었어야 됐어요.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 밑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이 사람 덕분에. 근데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AI 하나면 끝나버려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옛날 회사에는 다 격리라는 직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작은 회사에 격리가 있나요? 엑셀이 보급되어 있어서 사장님이 그냥 엑셀로 좀 관리하면 끝나요. 격리 직원은 엑셀 덕분에 일자리를 잃었고 돈은 누가 벌었냐? 격리 직원을 잘라서 인건비 아낀 회사 사장님이 벌었고 엑셀을 제공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벌었죠. 그렇게 번 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이 됐고 이 영업이익은 주가로 반영됐습니다. 글로벌 초거대 기업은 이 개인 하나하나의 생산성을 다 대체해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점점 더 일자리를 잃어갈 것이고 글로벌 기업은 점점 더 거대해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야 될 행동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AI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AI 회사에 투자하거나. 저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다행히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선택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4살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AI 회사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친구들은. 그럼 이 둘 중에 우리가 지금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AI 회사에 대신 투자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 큰돈 투자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교육비 조금 아껴서 장난감 사줄 거 조금 아껴서 미리미리 증여해서 AI 기업에게 투자해주자 이거죠. 중요한 건 뭐다? 금액이 아니라 시점이다. 얼마나 빨리 사줄 수 있느냐. 장담컨대 20년 뒤에는 장난감과 사교육을 투자해준 부모님을 좋아할 것인가, 주식을 대신 사놔준 부모님을 좋아할 건가. 100% 이쪽이죠. 어렸을 때 받은 장난감 뭐 그런 거 기억나세요? 안 나잖아요. 40이 넘은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 중에 핵심인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년 전에 대학생이었을 때 쓸데없이 술 마시고 놀면서 알바해서 번 돈을 다 날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주식을 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저도 이런 후회를 했는데 우리 자식들 나중에 그런 후회 하지 않을까요? 100% 우리 아이들도 30살 때쯤 되면 와 나는 왜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지? 라는 말을 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때 딱 우리가 준비해 놓은 주식 계좌 보여주면서 그럴 줄 알고 내가 사놨다 라고 주면 이 아이가 그 돈 가지고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던 창업을 하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전셋집이라도 구하던 아마 이 아이에게 분명 큰 힘이 되어줄 거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어요. 성인이 됐을 때 자신 통장에 억 단위의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이 경제관념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내가 너에게 준 2천만 원이 2억이 되어 있는데 너가 앞으로도 이 돈을 쓰지 않고 20년을 더 놔두면 과연 이게 얼마가 돼 있을까? 라고 알려주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교육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많이 벌어서 줘야지 라는 생각에 아직 한 푼도 증여를 안 해주셨다면 나중에 많이 벌어서 많이 주시면 증여세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